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 60대 이진우, 그에게는 3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 있었다. 1994년 겨울 29살 진우는 윤미정과 불타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 미정은 오빠, 나 먼저 가볼게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교통사고 사망 소식. 30년 1만 950일. 진우는 매일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미정 없는 삶을 억지로 살아냈다. 소개팅으로 만난 수경과 결혼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승진했고 아파트 2채 장만했다. 겉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잠든 새벽, 진우는 여전히 미정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아내 수경은 감쪽같이 알아챘다. 30년 부부 생활에도 진우의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운명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진우. 계산대 앞에 선 한 여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미정아?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였다. 주름은 늘었어도 그 미소는 여전했다.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오빠, 오랜만이야. 평범했던 60대 남자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멈춰버린 사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죽은 척 했던 걸까? 30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 첫사랑이 돌아온 순간 진우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정아,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마트 주차장.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진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미정은 차마 그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오빠, 여기서는 안 돼. 사람들이 봐. 그럼 어디서? 30년을 기다렸는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왜 죽은 척했어?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오빠, 미안해. 정말 죽을 만큼 미안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그때 내가 죽은 걸로 된 건 살아있으면 위험했기 때문이야. 위험하다고? 무슨 소리야? 오빠, 형. 진호 형 때문이었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 진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진호 형이 나를 좋아했어. 아니, 집착했다고 해야 맞겠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형이 협박했어. 오빠와 헤어지지 않으면 오빠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오빠 회사, 오빠 가족, 모든 걸 망가뜨리겠다고 했어.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죽은 척 한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형은 이미 깡패들까지 고용해 놨었거든.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럼 이 30년 동안 넌 어디서 뭘 하며 살았던 거야? 미정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부산에서 살았어.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사진 속 아이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 딸이야, 오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전 미정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그녀가 전하려 했던 말이 이것이었나? 딸이 우리 딸이라고? 응. 서연이라고 이름 지었어. 지금 29살. 오빠를 많이 닮았어. 30년간의 거짓말, 숨겨진 가족, 그리고 형의 배신. 진우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딸을 보고 싶어.
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룻밤 사이 머리가 하얗게 센 것 같았다. 29년간 모르고 살았던 딸, 서연. 오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서연이는 아빠가 죽었다고 알고 있어. 또 하나의 거짓말.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부산행 KTX.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내 수경에게는 회사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큰 거짓말이었다. 핸드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부산 해운대 작은 카페. 아빠? 문을 열고 들어선 젊은 여성. 진우는 숨이 막혔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눈, 미정의 미소를 닮은 입술. 안녕하세요,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9년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원망이 그대로 묻어났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네가 태어나는 줄도 몰랐다고? 엄마가 죽은 줄 알았다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협박해서 엄마가 도망쳤다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찾아오세요? 29년이 지나서?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나도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럼 찾아보셨어야죠. 진짜 죽었는지 확인이라도.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페 안의 시선들이 집중됐다. 29년 동안 엄마 혼자 나를 키웠어요. 병원비, 학비, 모든 걸 혼자. 서연아, 아빠도 몰랐어. 정말.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 어디야?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남자의 목소리. 서연이 당황하며 통화를 끊었다. 남자친구. 아니, 남편이야?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곧 아기도 태어나요. 진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딸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그 사람은 우리 일을 알아? 아니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29년의 공백은 너무나 컸다.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고 자신은 그저 DNA만 같은 낯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서연아, 아빠가 보상해줄게. 그동안의 모든 걸.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딸이 등을 돌리는 순간 진우의 30년이 무너져 내렸다. 부산에서 돌아온 진우, 집 앞에서 낯선 차를 발견했다. 형님 차네. 30년간 단 한 번도 집에 온 적 없던 형 진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 수경과 마주보고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했다. 진우야, 왔구나. 형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형님, 갑자기 무슨 일로? 수경 씨가 걱정돼서 전화했더라고. 요즘 너 이상하다면서. 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미정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여보, 진호 형님이 오셔서 참 반가웠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 하지만 진우는 형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어냈다. 수경 씨,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실래요? 형제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아내가 나간 후 정적이 흘렀다. 미정이를 만났지? 형의 첫 마디에 진우는 얼어붙었다. 형님이 어떻게? 30년 전부터 계속 감시해왔어. 미정이가 어디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형님은 미정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숨겨놓은 거니까. 형이 냉소적인 미소. 진우의 주먹이 떨렸다. 형님, 왜? 왜긴 왜야. 널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 진우가 소리쳤다. 미정이랑 결혼했으면 넌 망했을 거야. 그 여자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그때 형이 꺼낸 충격적인 진실. 미정이 아버지는 고리대금업자였어. 그것도 조폭과 손잡고 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겠네. 형이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미정이가 너랑 사귈 때 이미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그 남자는 조폭 보스의 아들이고. 말도 안 돼. DNA 검사 결과야. 서연이는 내 딸이 아니라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진우는 비틀거렸다. 29살 서연이 자신을 빼닮은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형님, 그럼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이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번엔 뭘 노리고 온 건지 뻔하거든. 뭘 노린다는 거야? 돈이지 뭐.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 재산을 노리고 온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아내 수경이 들어왔다. 여보, 방금 전 누가 전화했는데. 수경의 얼굴이 창백했다. 윤미정이라는 여자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모든 것이 탄로났다. 진우는 아내의 눈에서 배신감과 분노를 읽었다. 형은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경씨, 미안해요. 진우가 감춘 걸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진호 형님, 설마 일부러? 진우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형은 모든 걸 계획한 채 왔던 것이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난 널 지키려는 거야, 진우야. 형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미정이를 다시 보내지 않으면 수경 씨한테 더 큰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 진우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기 시작했다. 30년을 속였다는 거야? 형이 나간 후 집안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내 수경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수경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첫사랑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뭘 더 들어야 해? 수경이 소리쳤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딸까지 있다고?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으면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대학생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싸워요? 민수야, 너희 아빠가 다른 여자랑 딸을 뒀대.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뒤이어 들어온 딸 지은이도 상황을 눈치챘다. 아빠, 진짜예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30년 전 일이야. 나도 그 여자가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럼 확인이라도 했어야지. 수경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민수 낳을 때도, 지은이 낳을 때도 계속 그 여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진우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때 수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윤미정 씨죠? 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 안녕하세요, 수경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나자고요? 뭔 얼굴로? 제가 설명해야 할 게 있어요. 진우 오빠에 대한. 만나죠. 당장. 수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1시간 후 동네 카페. 미정과 수경이 마주 앉았다. 진우는 옆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3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궁금하네요. 수경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이제 와서는 뭘 원하는 거예요?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진우의 심장이 멈췄다. 형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서류였다. 서연이는 정말 진우 오빠의 딸이 맞아요. 뭐라고? 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형님이 보여준 건 가짜였어요. 진호 형님이 조작한 거예요. 미정의 폭탄 선언이 이어졌다. 사실 30년 전에 진호 형님이 저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제가 거부하니까 오빠를 해치겠다고 협박했고, 그래서 죽은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진호 형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가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때 진호 형님이 알게 된 거예요. 서연이가 어디 사는지. 그래서요? 형님이 서연이를 위협하고 있어요. 아빠를 찾지 않으면 남편한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진우의 피가 거꾸로 흘렀다. 뭐라고? 서연이를?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빠를 찾은 거예요. 서연이를 지키려고.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우리 남편을 거부한다면서요? 30년간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가 필요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임신 8개월인데 합병증이 생겨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수경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결국 돈 때문이네요. 아니에요. 정말.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진우야, 나야. 서연이한테 뭔 짓 했는지 알고 싶으면 병원으로 와. 형 진호의 목소리였다. 형님, 서연이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어. 빨리 와. 미정이 비명을 질렀다. 서연아. 진우의 가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 진우와 미정이 헐떡이며 달려왔다. 수경도 뒤따라왔다. 하지만 형 진호는 보이지 않았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미정이 간호사에게 다급히 물었다. 윤서연 씨요? 입원하신 분 없는데요. 뭐라고? 진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형한테 속은 것이다.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진우야, 서연이 보고 싶으면 옛날 우리 집으로 와. 혼자. 30년 전 그 집. 모든 악몽이 시작된 곳. 형님, 서연이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오빠, 나도 갈게. 안 돼. 위험해.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갈게요. 수경아, 그 아이도 당신 딸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경이 서연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1시간 후 폐허가 된 옛집. 30년 전 그대로 방치된 집은 흉물스러웠다. 대문을 열자 형 진호가 마당에 서 있었다. 혼자 오라고 했는데? 서연이 어디 있어? 진우가 다가서자 형이 손짓했다. 창고 쪽을 가리켰다. 창고 안 의자에 묶인 서연이 보였다. 서연아. 미정이 달려갔지만 갑자기 나타난 남자들이 가로막았다. 건장한 사내 둘이었다. 형님, 뭘 하려는 거예요? 3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마저 하는 거지. 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때 미정이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처리한다고? 너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사업이 뭐였는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년 전 아버지는 건설업을 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일도 했었다. 미정이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아직도 못 받았거든. 형의 충격적인 고백.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0억이야. 50억? 미정이가 담보였어. 그런데 도망가버렸지.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걸 왜 몰랐어요? 내 아버지가 숨겨놨으니까. 딸을 팔 수는 없다면서. 서연이 깨어나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서연아, 괜찮아? 진우가 다가가려 하자 건달들이 막아섰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는 무슨 죄예요? 죄? 빚을 갚으면 되지. 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50억 현금으로 가져와. 그럼 서연이 놓아줄게. 50억을 어디서? 내 집, 내 회사 다 팔면 나오겠지. 그때 수경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 재산을 다 줄 테니 그 아이 좀 놓아주세요. 수경 씨가 왜? 그 아이 뱃속에 있는 건 제 손자거든요. 수경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우리 남편이 30년 전에 실수했어도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형이 박수를 쳤다. 감동적이네. 그럼 내일까지 50억 준비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미정이는 이번엔 정말 사라져야 해. 영원히. 진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형님, 설마 30년 전처럼 죽은 척만 하라는 게 아니야. 이번엔 진짜로. 미정이 무릎이 꺾였다. 진짜 죽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래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거든. 그때 서연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다. 으악. 배가 아파요. 서연아. 미정이 비명을 질렀다. 피가 나고 있어요. 서연의 바지에 붉은 피가 스며들고 있었다. 병원에,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그럼 50억부터 준비하고. 형은 냉정했다. 그 아이와 뱃속 아기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알 바 아니지. 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30년간의 형제애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형님, 제발 병원에. 진우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순간 갑자기 창고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특수부대처럼 들이닥친 경찰들. 형 진호와 건달들이 당황했다. 뭐야 이게? 그때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미안해요, 진호씨. 이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멍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아, 무슨 소리야? 진우도 이해할 수 없었다. 30년 전부터 저는 경찰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정이 아버지는 고리대금업자가 맞아요. 하지만 경찰 정보원이었어요. 경찰서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윤미정은 30년간 우리의 잠복 요원이었습니다. 잠복 요원? 진우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30년 전 이진호가 운영하던 조직을 수사하기 위해서였어요. 미정이 진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정말 미안해. 사랑은 진짜였어. 하지만 숨겨야 할 게 너무 많았어. 형 진호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럼 30년간 날 감시했다는 거야? 네, 당신의 모든 범죄를 기록했어요. 미정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전 대화도 다 녹음됐고요. 그때 서연이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엄마, 정말 아파요. 서연아. 진우가 달려갔다. 사실 서연이도 알고 있었어요.
미정의 또 다른 고백. 서연이는 경찰관이에요. 특수수사팀. 뭐라고? 서연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죄송해요. 연기였어요. 바지의 피도 가짜였다. 연극용 분장이었다. 우리는 삼촌을 체포하기 위해 함께 작전을 짠 거예요. 진우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오빠. 미정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오빠를 사랑했던 것만은 진짜예요. 서연이가 오빠 딸인 것도 진짜고. 하지만 30년 동안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진호 씨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경찰서장이 설명했다. 이진호는 30년간 불법 고리대금, 협박, 폭력 등으로 수십 명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3명을 살해했고요. 형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증거가 있나? 윤미정이 30년간 모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때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진우가 놀라 수경을 바라봤다. 진호 형님이 우리 결혼식 날부터 계속 접근했어요. 당신을 감시하라고. 수경아, 너도? 미안해요. 하지만 미정 씨를 만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수경이 미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걸. 형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야. 증거 조작. 그때 서연이 일어서며 수갑을 꺼냈다. 이진호 살인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너희들 다 작당한 거구나. 형이 체포되는 순간 진우는 무릎이 꺾였다. 그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오빠. 미정이 진우를 끌어안았다.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짜 끝난 거야? 네, 이제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서연이 말했다. 아빠, 그런데 정말 결혼식에 와주실 거죠? 결혼식? 다음 달이에요. 이번엔 진짜 결혼식. 서연이 배를 쓸어내렸다. 이것도 진짜예요. 아빠의 첫 손자. 진우의 눈에서 30년간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3개월 후 부산 해운대. 아빠, 어서 와요. 서연이 환한 미소로 진우를 맞았다. 배가 더 부른 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진우가 서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아빠 역할이었다. 아기가 아빠 목소리 들으면 막 움직여요. 정말? 진우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결혼식장 앞 한복을 입은 서연이 아름다웠다. 아빠, 제가 버릇없이 굴었죠?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였어.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아빠 할게. 네, 저도 진짜 딸 할게요. 식장 안 양가 가족이 모여 있었다. 수경이 미정 옆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미정 씨 꽃다발 예쁘네요. 수경 언니가 골라주신 거잖아요. 두 여자가 함께 웃었다. 처음엔 질투나고 화났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저야말로 30년간 오빠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경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정이 답했다. 당분간은 부산에 있을 거예요. 서연이 출산까지.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오빠가 정하는 대로. 그때 진우의 아들 민수가 다가왔다. 아빠, 누나한테 줄 선물 준비했어요. 뭔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산 아기 옷이에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누나. 아니, 서연 누나.
민수가 어색하게 서연을 불렀다. 고마워, 민수야. 서연이 민수를 꽉 안았다. 남매가 된 순간이었다. 진우의 딸 지은이도 다가왔다. 언니, 저도 줄 게 있어요. 지은이가 직접 만든 아기 모자를 건넸다. 우와, 예뻐요. 언니, 아기가 태어나면 제가 이모 할 거예요. 이모가 아니라 고모지. 서연이 웃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진우 가족 4명, 미정과 서연, 그리고 서연의 남편. 7명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자, 다들 웃어보세요. 사진사의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바닷가 산책. 진우와 미정이 손을 잡고 걸었다. 30년 만의 데이트였다. 미정아, 응?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왜? 오빠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는 진짜 사랑만 하고 싶어요. 진우가 미정을 끌어안았다. 30년 전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다. 결혼하자, 미정아. 오빠. 이번엔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어. 6개월 후 서울. 서연이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할아버지 닮았네요. 간호사의 말에 진우가 웃었다. 정말? 네, 특히 눈이 똑같아요. 진우가 손자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진호라고 이름 지으면 어때? 서연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우로 하자.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응. 이번엔 제대로 키울 거야. 결혼식장 1년 후. 이번엔 진우와 미정의 결혼식이었다. 31년 만에 결혼식이네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진우와 미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수경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하세요, 정말. 결혼식이 끝나고 새로운 신혼집에서. 오빠 후회 없어요? 뭘? 30년을 잃은 거. 진우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30년을 잃은 게 아니야.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지. 창밖으로 서연이 아기를 안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30년이 더 남았어. 미정이 진우에게 기댔다. 이번엔 정말 평생 함께해요. 약속해.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사랑.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1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그것이 바로 운명이었다.